자, 해보자. 29번부터 31번까지 세 지문을 할 건데 29번, 30번은 좀 쉬웠던 것 같고 31번이 많이 어렵거든. 그래서 29, 30은 조금 빠르게 해볼게. 자, 29번. 자, 한 세포가 분열할 때 이게 이과생들은 아마 배운 적 있을 건데 모세포, 딸세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어떤 세포 밑에다 그려야지. 원래 있는 어떤 세포, 이게 모세포가 되고 얘가 분열해서 이렇게 자손처럼 나오는 거, 이거를 딸세포라고 하는데 그 딸이 정말 daughter이거든, 딸.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 그 두 딸세포의 게놈은 이게 아마 염기서열이란 뜻일 거야. 해석해 보면은 유전체라고 나오네. 그 두 딸세포의 유전체, 게놈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또는 부모세포, 이게 이제 모세포라는 뜻이겠지. 모세포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서로 동일하지 않다. 모세포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갈 건데 어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that은 요거에 대한 대명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과생들은 아마 이거 익숙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열하면서 뭔가 게놈에 이렇게 변형이 생긴다? 유전체에 변형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dentical, 이게 동일한이란 뜻인데 동일하다, 뭐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대명사인데 대명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단복수를 일치시킨다라고 많이 기억을 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복수인데 여기는 단수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왜 그러는 거냐면 모세포의 게놈은 하나고 딸세포의 게놈은 두 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모세포 거는 단수로 써주는 게 맞고 딸세포 거는 복수로 써주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단복수가 안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러면은 문제로는 안 내.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낼 때는 어쨌든 뭔가 게놈에 달라지는 것이 생긴다. 자, 그런 어떤 드문 경우에 the error may represent a change for the better. 그 오류가 나타낼지도 몰라. 더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나타낼지도 모르고 더 아마도는 it will cause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ell's perspective. 그것이 그 어떠한 상당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별 차이를 안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 세포의 전망에 있어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전망이란 뜻인데 뭐랄까 얘가 앞으로 얼마나 잘 살아남을까 하는 전망, 이런 말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오류가 심각한 데미지를 유발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by disrupting the coding sequence for a key protein, 핵심적인 단백질에 대한 코딩 시퀀스, 뭐 염기서열, 요게 염기서열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핵심 단백질에 대한 염기서열에 방해를 함으로써 심각한 데미지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열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 생길 건데, 이제 밑줄 한번 쳐보자. 변형이 생길 건데, 첫 번째, 좋은 쪽으로 변형이 생길 수도 있어. 분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유전자의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뭐 별 차이 안 생길 수도 있어. 이게 두 번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요거를 이제 3번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다음, changes due to mistakes of the first type. 변화. 첫 번째 종류의 실수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1번을 말하겠다는 얘기겠지. 1번이 아까 뭐였냐면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는 tend to be perpetuated.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는데 perpetuate.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영속화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속화하다. 한자말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네들은 영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왜? 그 바뀐 세포가 더 늘어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 뭐 할? 자기 자신을 복제할 더 늘어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 쉽게 말하면 변했는데
우월하게 변한 거야. 그럼 얘는 아무래도 뭐 이제 어떤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우월한 유전자가 됐으니까 짝을 찾을 가능성이 많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복제할 가능성이 늘어나겠지. 혹은 생존 가능성이 늘어날 거니까 복제할 가능성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잘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은 아무래도 영속되겠다. 좋은 쪽으로 변하면 그거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두 번째, changes due to mistakes of the second type. 두 번째 종류의 실수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는, 요거는 아까 말했던 뭐 별 차이 없는 그거 말하는 거. 여기 neutral change라고 나오는데, 얘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중립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져.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는 사실 뭐 그냥 별 차이 없어, 그 뜻이겠지. 중립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요 두 번째 변화는 may be perpetuated or not. 얘는 영속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부연 설명 가서 It is a matter of chance whether the altered cell or its cousins will succeed. 단지 그냥 가능성의 문제야. 운의 문제야. 그 바뀐 세포나 그 사촌들이 성공을 할지 말지는 그냥 운의 문제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성공하다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맥락적으로는 생존하다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하지만 심각한 데미지를 유발하는 그 변화는, 이제 세 번째 거 얘기하는 거겠지. 심각한 데미지를 유발하는 변화는 lead nowhere, 그 어디에도 이르게 되지 못해. 아무데도 못 가. 무슨 말이야? 죽는다는 뜻이지. 생존을 못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부연 설명. The cell that suffer then dies. 세포. 어떤 세포? 그것들을 앓는 세포들은 죽어버려. suffer라는 말 자체가 뭔가 고통당하다, 앓다 이런 뜻이잖아. 그것들, 그 데미지를 입은 세포는 죽어. 뭐 하면서? 분사구문. 그 어떠한 자손도 남기지 못하면서. Through endless repetition of this cycle of mutation and natural selection 까지. 뭐를 통해서?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변이와 자연 선택의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서. 뮤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이와 자연 선택의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1번, 2번, 3번 애들이 있는데 1번 살아남아, 2번 뭐 운의 문제야, 3번 죽어. 그럼 이제 1번이 주로 살아남겠지. 1번의 유전자가 계속 후손으로 물려질 거고. 자, 이러한 끝없는 과정을 통해서 유기체가 진화합니다. 그들의 genetic specifications change, 그들의 어떤 유전적인 특이사항들은 변화할 거야. specification이 오른쪽에 뭐라 나오지? 특성이라고 해석했네. 특성. 방금 특이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특성, 같은 말이지. 그들의 유전적 특성은 변화할 거야. 때때로 뭐 하면서, 주면서, 유기체에게 새로운 길을 주면서 뭐 할 수 있는, exploit the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to survive in competition with others and to reproduce successfully.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투부정사 병렬 이렇게 만드실 거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 그들의 유전적인 특성은 변화합니다. 때때로 유기체들에게 새로운 길을 주면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길을 줄 거냐면 환경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다른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유기체에게 주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조금 생소하다라고들 하던데 요거 활용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활용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모세포에서 딸세포로 분열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변화에서 우월한 애는 아무래도 살아남을 거고 열등한 애는 아무래도 죽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진화라는 게 발생한다.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글.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크게 어렵진 않거든. 이건 복습만 잘하면 될 것 같아. 넘어가 보자. 30번. 자, within liberal culture, 자유주의 문화에서 자유주의 문화에서 the valu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까지. 자, 사람들에 대한 기회의 공정한 평등성에 대한 가치. 이 말이 계속 붙어가지고 막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은 그거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가치를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가치는 이런 뜻이야. 그렇겠지? 는 outweigh the preservation of the family's integrity. integrity는 온전성, 온전함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가족의 온전함을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인데 단어 하나 설명을 해보면 요 outweigh라고 하는 단어에서 out이 보다 더라는 의미를 가져. 그다음에 이 weigh라고 하는 단어는 무게가 나가다라고 해석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무게가 나가니까 얘를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족의 온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유주의 문화에서는 공정한 기회, 공평한 기회 공평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게 가족의 온전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해? 가족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상상해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자유를 엄청 부르짖는 나라나 문화권에 가보면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공평한 게 더 중요해 라고 엄청 강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참고로 이 integrity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 쓰면 이렇게 써. 이렇게 integral이라고 씁니다. 온전한 이렇게 해석을 하겠지. 자, 대조적으로 for Confucian culture, 이거 유교란 뜻이거든. 유교 문화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국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while seeking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dividuals is important. while 뭐인 반면에 뭐이지만 사람들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족은 가지고 있다. 근본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번영함에 있어서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living within a family institution 가족 제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겨져. 본질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여겨져. 뭐래? 유교에서는 가족이 중요하대. 공평한 기회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유교권 문화라는 거겠지. 생각해보면은 우리 그렇지 뭐 공정한 거 좋은데 그렇다고 가족을 버릴 순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유교 문화에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뭔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만 짚어보면 우리가 assume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추정하다라고 많이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다, 뭐 지니다, 어떤 분위기를 지닌다, 특성을 지닌다 이럴 때 assume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flourish, 이건 이제 번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말. 다음 거 개인들은 주로 어떤 가족의 멤버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뭐 하기 전에? 그들이 국가의 시민으로 여겨지기 전에. 이거 regard가 여기다지. 그래서 국가의 시민으로 여겨지기 전에 가족의 구성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교권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possess, 소유하고 있어. 본질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어. That should never be abandoned. 절대 버려져서는 안 되는. 비록 그것이 특정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엄청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뭐 좀 챙겼으면 좋겠냐면 이거 조동사지. 조동사 뒤에 수동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BPP 쓴다. abandon이 이제 버리다라는 뜻이었고, result in 이게 뭐를 초래하다라는 뜻일 거고, societal inequality면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뜻이래.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유교권 문화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사회적으로 불평등해도 괜찮아, 가족은 버릴 수 없어, 이런 관점이 살아있다라는 거네.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 다음 거. 자, 어떤 문화 마치 뭐와 같은,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요거 이제 요거에 대한 대명사. 자유주의 문화와 같은 어떤 문화들은 아마도 선택할 거야. impose가 부과하다라는 뜻인데, increasing restriction on the lot of families and implement more egalitarian government programs for education, healthcare, and other positive lights in society in pursuit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왜 이렇게 길어? 문장이. 잠깐만. 어떤 문화들은 자유주의 문화 같은 어떤 문화들은 아마도 점차 늘어나는 억제를 부과하기 선택할지도 몰라. 어디에? 가족의 역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의 역할을 억제하려고 할지도 몰라. 그리고 얘네들은 시행하려고 선택할지도 몰라. 부과하려고 선택, 시행하려고 선택할지도 몰라. 더 요거 오른쪽에 인류평등 뭐 아마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인류평등주의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얘네들은 더 많은 인류평등주의 정부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선택할지도 몰라. 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다른 긍정적인 어떤 권리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 뭐를 추구하여 어떤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여.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평한 기회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인류평등주의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가족을 억제하려고 할지도 몰라. 그 정도까지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완전 극단을 달리고 있는 어떤 대립되는 어떤 대상들인 거지. 자, 반면에 다른 문화들, 뭐와 같은, 유교 문화와 같은, 역시 대명사 이렇게, 유교 문화와 같은 어떤 다른 문화들은 아마도 선호할 겁니다. 동사. 아마도 선호할 겁니다. 주로 assign welfare responsibility to the family. 얘네들은 뭐랄까, 그 행복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배정하는 걸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유교 문화들은 행복에 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주로 배정하는 걸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 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하면 좋아. 가족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네들은 생각하려고 할지도 몰라. 뭐 하면서? accepting inequality. 불평등을 받아들이면서. 근데 그 불평등이 어디서 나오는 불평등이냐면 stemming from the existence of family. 가족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불평등을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as long as 뭐 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잘 지켜지기만 한다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 저기 stem from이라는 단어 한번 적어볼까? stem from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어디 어디에서 나오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stem이라는 단어가 사전을 검색해 보면은 어떤 식물의 줄기 이런 뜻도 있거든. 그래서 stem from 그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유교 문화에서는 이제 행복은 가족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 심지어는 불평등까지도 받아들이겠다.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올 거냐면 가족이 존재하는 데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불평등이라는 게 생겨도 받아들이겠다. 뭐 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만 지켜진다면 이라고 하면서 끝나. 딱 요거지. 자, 됐어. 30번도 됐어. 이제 31번 가자. 31번이 조금 어려워. 자, 이제 31번 같은 경우는 다른 반에서 수업하면서도 막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 얘기가 많았던 거라서
아예 그냥 배경 설명을 좀 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가에서 통계를 낼 거야. 근데 국가에서 통계라는 걸 낸다는 거는 어떤 목적성을 가져. 예를 들어볼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냥 내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자가, 요즘에도 파는 과자인데 그 치토스 과자가, 내가 어렸을 때는 치토스가 작은 거는 300원, 그다음에 좀 큰 거는 500원 막 이랬었거든. 내가 어렸을 땐 과자 가격이 이거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500원짜리는 되게 큰 봉지였어. 근데 요즘에 마트 가서 치토스를 사려고 하면은, 내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1,700원이더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 그러면은 이걸 이제 통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아, 기호식품 가격이 옛날과 비교했을 때 미친 듯이 치솟았다. 한 3배에서 5배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 생필품 가격이 올랐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거든. 왜냐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과자는 생필품일 수도 있어. 약간 억지를 부려서 얘기를 해볼게. 그냥 받아들여봐. 기호식품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통계를 발표할 수도 있고, 생필품의 가격이 올랐다라고 어떤 통계적인 내용을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기호식품인 거잖아. 생필품은 생활에 필수적인 거잖아. 만약에 통계를 발표할 때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질 거야. 아, 국가가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생필품 가격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올랐냐. 사람들이 엄청 싫어할 거거든. 근데 기호식품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생필품 가격이 올랐다라고 국가에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대중들이 국민들이라고 써볼까? 국민들이 반응을 할 거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상황 좀 해결해라. 그러면 국가에서 그에 맞춰서 정책을 내겠지. 뭐 과자 회사들 가격 올리지 마 라던가, 아니면 정부 보조금 줄 테니까 과자 가격을 좀 내려 라는 정책을 낼 거야. 그럼 이게 잘 보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국가는 그냥 국민들이 시켜서 했어. 국민들이 막 반응을 해서 못 살겠다, 과자 가격 좀 내려달라. 그럼 국가는 알겠어, 그럼 내가 정책을 좀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되는 꼴인데, 사실은 보면은 통계를 이렇게 내야겠다라는 결정을 국가가 한 거거든. 그럼 이 결과는 국가가 만든 걸까? 국민이 만든 걸까? 국민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가가 만든 결과야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글 내용이 참 어렵지.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번엔 좀 짧게 설명을 해볼게. 자,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업자 수. 자, 실업자 수가 뭐 노동 가능 계층에서의 실업자 수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가령 노동 가능한 나이대에서 실업자 수가 만약에 80%야 라는 통계를 냈어. 그럼 사람들이 와, 미쳤다, 대한민국 망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시민들이 야, 정책 좀 만들어,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국가가 정책을 만들겠지. 국가가 정책을 만들겠지. 자, 이런 결과가 생겼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실업자 수가 20%야 라고 통계를 냈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시민들은 뭐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 상황 동결, 뭐 정책을 만들어라는 얘기는 시민들이 아마 별로 안 하게 될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개는 같은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야. 예를 들어서 노동 가능 계층이라고 하는 거를 뭐 29살부터 50살까지라고 잡으면 실업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노동 가능 계층은 15살부터야. 15살부터 90살까지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노동 가능 계층이라고 들어가긴 했어도 얘네들이 일을 하진 않을 거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회사 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을 안 할 거니까 실업률에 포함이 될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80%라는 숫자를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 똑같은 나라에서. 그럼 국가가 통계를 이렇게 발표하냐 이렇게 발표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정책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시민들이 결정한 걸까 국가가 결정한 걸까? 글쓴이가 볼 때는 국가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의도한 거야를 말하는 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어느 정도는 가닥은 잡힐 거거든. 근데 한번 읽어보자. 어떤 느낌으로 읽히는지. 자, 갑니다. Statistics, 통계라는 뜻이지. 20세기의 통계는 became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quantitative information needed by the state. 국가에 의해서 필요되어지는 정량적 정보의 체계적인 컬렉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자, 단어가 어려운 게 하나 나왔는데 저 quantitative라는 단어는 뭔가 느낌이 올 수는 있는데 quantity에서 왔어. quantity가 양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저게 quantitative가 여기서 만든 형용사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정량적인에서 저 량이라는 말이 양 할 때 그 양이야. 양을 재는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퀄리티가 품질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특성이라는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특성 혹은 뭐 품질, 요거는 양 이렇게 가는데 요거를 가지고 저렇게 형용사를 만들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퀄리테이티브라는 형태가 나오거든. 퀄리테이티브, 퀀티테이티브야. 요거는 한글로 뭐라 하냐면 정성적인이라고 해석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성이라고 하는 건 정성을 다해서 했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특성을 봤다라는 뜻이야. 정성적인, 그 특성적인 거다. 요거는 양적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통계는 양적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정량적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 지금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요거야. 국가가 필요로 해서 하는 거래. 통계라는 건 국가가 필요한 목적에 맞게 통계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자, 이러한 과정은 일어납니다. 모든 산업화된 국가에서 일어납니다. As a key part of their becoming modern state. 그들이 현대적인 국가가 되어가는 일부로서 산업화된 국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막 원시 시대, 뭐 아니면은 뭐 되게 뭐 낙후된 국가보다는 조금 더 현대적인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통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어법 하나 챙겨보자.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여기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명사를 만들고 요거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우리가 부를 거야. 그래서 동명사에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 어떻게 쓸 거냐면 소유격을 쓰거나 목적격을 써.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만드는 방법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유격으로 썼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다음 거. 자, 이 사람이 글로 적었대. 이제 옛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라고 글을 적었냐면 It is difficult to think simultaneously. 가주어진 주어인데 동시에 생각하기가 어렵다. 뭐가 동시에 생각하기 어렵다? The objects being measured really do exist. And that this is only a convention. 자,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엔접이 두 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기가 어렵다라고 저 사람이 얘기를 했대.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대상, 오브젝트. 어떤 대상? 측정되어지는 그 대상이 이렇게 꾸미는 거지. 측정되어지는 그 대상이 일반 동사 강조하면서 진짜로 존재하고 있다. 측정되어지는 그 대상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그냥 관행일 뿐이야. 혹은 단지 그냥 관습일 뿐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저 사람이 글로 적었습니다. 라고 갈 건데 자, 요거는 다른 반에서 수업하면서도 약간 학생들하고 의견이 좀 갈렸던 부분이긴 하거든. 근데 명확하게 뾰족하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해서 이건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볼게.
자, 이쪽으로 와서 보시면 그 측정되어지는 그 대상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 말하자면은 아까 내가 과자 얘기를 했잖아. 얘가 측정되는 대상이잖아. 300원짜리 과자, 500원짜리 과자. 이 과자가 정말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 그냥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과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잖아. 편하게 생각하면 돼. 과자는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자, 조금 더 의미를 덧붙여 볼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지 어떤 의미가 담긴 건 아니야.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과자라는 게 세상에 존재해. 끝. 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지? 과자는 과자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봐. 그 다음에 여기 관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관행이라는 말은 혹은 관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간 거거든. 의미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어떤 관행적인 행동을 해, 관습적인 행동을 해.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의미가 담기지 않은 것과 의미가 담긴 게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 있냐? 이걸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글쓴이가 정보를 너무 안 줬거든. 이 글을 쓴 사람이 우리한테 정보를 너무 조금밖에 안 줘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 아, 이게 이 뜻인가? 이 뜻인가? 내가 살을 붙여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뭐 그럴만 하지. 과자라는 건 존재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과자는 과자지. 그 다음에 과자의 가격을 측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긴 행동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통계를 낸다는 건 국가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 의미가 없는 것과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떻게 공존하냐. 이걸 동시에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넘어가서 Yet this is the case. 여기서 이제 be the case는 사실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이제 하지만이 나오는 건 뭐냐면 방금 전에 동시에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 근데 동시에 생각하게 됐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동시에 생각하기 어려운데 동시에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져 버렸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현상이란 뜻이야. 현상. 참고로 이거 복수야. 페노미나로 끝날 때랑 페노미넌으로 끝날 때가 다르거든. 페노미나로 끝나면 복수형이고 넌으로 끝나면 단수형이야. 이따 수일차 한번 봐봐. Such as prices being charged and products being sold까지 닫고 여기 이제 동사. 그럼 주어 동사를 봤을 때 페노미나는 복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exist가 s가 안 붙은 거지. 그래서 가격이 청구되어지고 제품이 판매되어지고 하는 현상들은 존재해. 가격이 청구되어지고 가격이 매겨지고 제품들이 판매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은 존재하지. 그런데 카테고리나 분류, 프레임워크는 우리 그냥 프레임 씌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카테고리 프레임, 분류 프레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하는 collection, aggregation and organization of official statistics까지 어떤 공식적인 통계의 조직과 집계와 수집을 서포트하는 카테고리와 분류 프레임은 고안되어졌어. 뭐 하기 위해서?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카테고리나 분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 고안되었어. 뭐를 위해서? 거시경제 혹은 사회적 정책을 위해서. 거시경제적인 정책, 사회적인 정책을 위해서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분류 카테고리, 어떤 뭐 카테고리나 분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참 어렵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 과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는 그냥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는 존재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의미를 생각할 거야. 근데 아까 또 뭐라 그랬냐면 그 과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관습적으로 통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로 공존하는 게 사실이야
가격이 매겨지고 제품들이 판매되어지고 있는 현상들은 존재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현상들, 통계적인 의미가 없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과자의 가격이 매겨졌어. 300원이래, 500원이래, 1,700원이래. 그리고 그 과자가 과거에는 300원에 팔렸어, 뭐 요즘에는 1,700원에 팔리고 있어라고 하는 현상들은 존재해. 끝. 더 이상 뭐 생각하지 않는 거야. 여기 뭐 통계적인 의미를 덧붙이지 않는 거겠지. 그런 현상들은 존재하잖아.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분류를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뭐 얘를 기호식품으로 볼 거냐, 생필품으로 볼 거냐, 생필품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고, 기호식품일 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고, 그럼 무슨 정책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누가 만들었겠어? 국가가 만들었겠지. 뭐 하려고? 사회적 정책을 만들려고, 거시경제적인 정책을 만들려고, 국가의 목적을 달성한다,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를 진짜 어려워했었거든. 옆에 반에서 수업할 때 어디를 제일 어려워했었냐면 여기 동시에 생각하기 어렵다부터 여기까지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수업 들으면서 엔간히 이해됐으면 이제 어려운 건 끝났어. 이제 내려가 보자. 자, 이 사람이 묘사했다. 통계의 사용을 묘사했다. 뭐 하기 위해서.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국가의 권위라는 걸 만들기 위한 통계의 사용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지. 국가의 권위를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사용하는 거래.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국가가 그래? 니네가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정책을 만들어 줄게. 그럼 국민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은 아,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다. 그럼 국가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고, 국가의 어떤 위엄이 서는 거거든. 국가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야. 통계를 국가가 그렇게 써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가 살짝 어려운데 이제 마지막이야. quantification, 수량화는. 사실 요거 맥락적으로 통계라고 그냥 해석해도 돼. 수량화는, 통계는 뭐 하는 방법이냐면 결정을 하는 방법이야. 뭐 하지 않고 seeming to decide,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을 하는 방법이야. 아까 말했잖아. 국가가 정책을 만들었어. 근데 국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니네가 결정했잖아. 니네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한 거야. 국가가 결정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국가가 결정한 거지. 니네가 해달라고 했어? 근데 사실은 국가가 한 거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을 하는 방법이야. 자, 부연 설명. 분사구문. characterizing it, 그것의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사회적인 기술이라고 그것을 특성을 부여하면서 의도되어진 어떤 권위에 대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 의도되어진 사회적 테크놀로지라고 그것의 특성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자, 요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봐. 그리고 글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 한번 해보세요.